이거 기초 공부 탄탄, 기공탄 강의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상담을 했거든요. 오늘이 2월 7일인데 강의 시작한 지 정확하게 지금 4주차쯤 접어들 거예요. 한 달 사이에 제가 상담한 분이 총 몇 명이냐면 33분인데 이 33분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기초 공부 들으면서 복습 어떻게 해야 되냐. 난 이해가 안 되면 암기가 안 된다. 특히 초수이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책을 같이 읽고 싶다라고 했는데 절대적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은 필독서를 이해도 안 되는데 필독서 뭐 전공서 이런 거 보시면 오히려 위험해요. 최대한 사전으로 정확한 개념을 잡으시는 게 중요해요. 옆구리에 끼고 살아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세계미술용어사전, 한국회화사전, 한국회화사 용어집, 그리고 서양미술사전 이렇게 사전류 검색해서 보는 걸 하셔야 되고 제가 매 시간 세계미술용어사전 정리해서 드리잖아요. 작년에 했던 거지만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같이 보시면은 진도 범위 내에선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 외에 뭐 N수생이다. 내가 그래도 올해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여유가 된다. 혹은 3, 4, 5월 달에 적어도 이거를 같이 보면서 내가 이해를 하면은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거고 여기 있는 책을 모두 다 사실 필요 있다 없다? 절대 없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양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한두 권씩 추천드리는 거고 자기가 약한 파트만 책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 기본의 기본이고 제가 강의하는 내용에 거의 녹여져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면 여기 있는 책을 보셔라 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서양미술사, 현대미술사인데 작년에도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아쉬운 거 판토크라토르 여기 나오거든요. 제가 작년에 그거 보면서 뭐 이거 여기 나오는 건데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겠어. 죄송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건데 이거를 한번 보시면 진짜 흐름 위주로 빠르게 사전처럼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빨리 보시기가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크라 콤베르 사촌에도 설명이 되어 있고 판토크라토르도 여기 설명 다 되어 있었어요. 저도 이 책으로 작년에 강의 준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왜 그랬나 몰라. 옆에는 아트 대 아트인데 이게 서양미술사랑 현대미술사를 키워드별로 선, 명암 이렇게 비교해요. 아니면 감정과 뭐 이렇게. 그래서 비교 단자를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문맥이나 맥락을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설명들 중에서도 초반에 여러분들이 맥락 잡기에 굉장히 좋은 책이다. 그리고 문제 점검할 때도 제가 참고해서 문제를 좀 많이 냅니다. 독서 모임 할 때도 읽어봤는데 사람들이 이거 되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추천을 드리고요. 동양미술사는 어쨌든 모든 도판의 기본이 되는 거라 굳이 이걸 사실 필요는 없는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중국미술사의 도판은 다 여기 한정희 교수님 책에 있었어요. 여기에 다 나와요. 근데 내용이 나오냐? 그건 아니에요. 도판은 여기서 확실하게 나와요. 기본 내용은 보셔야 되고 솔직히 말해서 모든 강사분들 이 책 다 쓰셨어요. 그래 다 보실 수 있고 굳이 참고해서 보실 거라면은 뭐 도서관에 있는 걸 봐도 돼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동양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뭐죠? 회화사죠. 회화사는 요 책을 조금 더 추천드려요. 저는 이거보다 더 두꺼운 책을 보긴 하는데 얘가 책이 좀 얇아요. 얇고 회화사만 설명이 되게 빠르고 간략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 흐름도랑 같이 보시기 되게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추천드려요. 이 다음 같은 경우에는 한국미술사인데 자, 한국미술사 첫 번째로 나오는 건 한 권으로 보는 한국미술사 101장면인데 한국미술사에서 제가 도판마다 이제 주제 같은 것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요 도판 같은 경우에는 내용들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카페에다가 바로 올려 드릴 거예요. 업로드 되면. 그래서 같이 보시고 필요하시면 사시면 되는데 원래 이거랑 같이 보기 딱 좋은 책을 두 권 중에 하나 고민했어요. 하나는 클릭 한국미술사, 그리고 하나는 101장면인데 클릭 한국미술사는 진짜 흐름 위주. 근데 한국미술사 101장면은 각각의 도판이 지니고 있는 의미 위주. 그럼 최근 임용 경향의 트렌드는 클릭보다는 어디가 맞다? 101장면이 조금 더 적절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강의에서도 설명했었잖아요. 알기 쉬운 한국 건축 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에도 있기 때문에 굳이 사실 필요는 없지만 이게 되게 오래됐어요. 18년 전에 탑재됐어요. 네이버에. 근데 18년 만에 개증보판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2월 7일이라 그랬잖아요. 이번 주에 오픈된대요. 그래서 저는 살 거예요.
개정이 됐다니까 뭐가 개정이 됐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고 싶고 여기 있는 걸로 저도 이제 개정판을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살 거예요. 제가 연락도 드렸어요. 열심히 잘 보고 있다고. 네, 덕질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미술사 덕질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미술사 중에서도 현대미술과 재료기법을 봐야 되는데 이제 한국 근현대 미술의 미의식은 내가 진짜 한국 근현대 미술 이해를 못하겠다 라고 한다면 보는 거 추천. 가장 문맥이 깔끔해요. 설명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작가들이 왜 이렇게 그렸지를 설명을 잘해줘요. 이걸 미의식으로 보다 보니까 약간 그 사람의 사고, 주관, 이렇게 그리게 된 계기 같은 것들을 설명을 잘해주다 보니까 읽으면 되게 술술술술 읽혀요. 그래서 근현대사 공부를 하고 나서 이 책을 한번 보면은 정돈이 돼요. 그 중간중간 발췌독을 해도 되게 좋은 책이에요. 다른 책 좋은 책 많아요. 근데 얘도 되게 딥한 책은 아니에요. 개론서에 가까워요. 그래도 도움은 좀 돼요. 그리고 한국화의 재료와 기법 같은 경우에는 한국화 회화 재료 위주입니다. 다른 표현 파트는 없고 한국화 회화 재료라서 이 책만 사면 솔직히 조금 아깝긴 해요. 근데 악교나 이런 벽화나 이런 단청이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까지 전반적으로 나와 있다 보니 도서관에서 빌려보세요. 이제 미술교육론이랑 디자인사인데요. 미술교육론은 이건 진짜 필독서입니다. 제가 책 개정판 돼가지고 작년에 보면서 와 이걸 이렇게까지 개정을 잘했다고? 와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한 게 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 그때 설명회 때도 얘기를 드렸어요. 트렌드 설명회 때. 이 책에서 아르나인 문제, 허버트 리드 문제 다 나왔어요. 제가 허버트 리드도 작년에 강조했을 때 얘기했던 내용 거기 그대로 나왔던 거 이 책에서 나온 설명이에요. 아르나임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 책은 꼭 기출의 근거, 핵심 근거 한동안 여기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게 좋고요. 디자인사, 표현 말고 디자인사만 이해하는 거 추가로 제가 뭔가 설명할 게 많지는 않아요. 디자인사만 봤을 땐 12줄의 20세기 디자인사 해서 중요하거든요. 얘 보면 어느 정도 정리됩니다. 챕터별로 설명 다 돼서 현대미술사랑 맥락을 같이 해서 보기가 되게 편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표현 및 재료인데 표현 재료를 제가 기공탄에선 다루진 않지만 한번 같이 보세요라고 하거나 미술사에서 표현을 같이 설명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하겠지 하고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어차피 표현 파트 가게 되면 기본은 암기고 어려운 것들 위주로 설명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되게 좋았던 건 뭐냐, 판화 감상법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판을 잘 모르겠어.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고 심지어 이북은 더 싸요. 4천 얼마인가 그래요. 그래서 패드에 넣어놓고 그냥 수르륵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창작과 미술 재료 같은 경우에는 영남대 교수님이신데 화가들을 위한 재료학인데 제가 볼 때는 전창린 교수님이 약간 화학 위주의 설명이었다면 이거는 미술 작가들, 미술 공부한 사람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모든 재료를 백과사전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전창림 선생님 책은 사실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강사분들도 많이 보시고. 근데 반대로 여기 있는 거는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지만 정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다 되고 디테일한 설명들이 우리 입장에서 이거랑 이거랑 왜 섞으면 안 되는지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잘해줍니다. 실제로 출강 나가시는 교수님이시기도 해요. 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냈던 거라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책을 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읽어보고 공부를 하지만 모든 분들이 이 책을 다 읽어볼 필요 있다 없다? 전혀 없다. 필요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책만 한두 개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것들도 제가 강의에 녹여내긴 합니다. 그 외에 더 업그레이드 되거나 더 비싼 책 외에 더 힘든 책도 있는데 그건 개별적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드릴 수 있어요. 그것까지 알려드리기엔 여러분들이 너무 버거워요. 그거에 또 꽂혀서 책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얘기 드리지만 1월부터 2월은 사전 위주로 보셔야 돼요. 지금의 트렌드는 사전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내가 개념이나 흐름 파악이 됐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맥락을 참고해서 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전도 A사전, B사전, C사전 설명이 다 다른데 공통점 위주로 보시면 돼요. 저는 서양미술사와 현대미술사 공부할 때 항상 세미사, 현미사, 서미사 요 세 가지 사전을 비교해서 보고요. 동양미술사 같은 경우에는 세미사, 한국회화사 용어집 두 가지를 비교해서 봅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사도 있지만 이미 뭐 네이버에 매일경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경영이랑 디자인이랑 겹치는 분야의 사전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 비교해서 보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비교해서 볼 시간은 없을 거예요. 그런 것들 하다 너무 고민되는 것들은 질문해 주시면 되죠. 하지만 옆구리에 끼고 살아야 되는 건 뭐다? 사전이다.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